있는 박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네트워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뭔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뭐 그런 과정이었지만 좀 올해를 지나면서 이제 한 걸음 좀 내딛는 것 같은 그런 많이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와 화성시와 함께해서 시민중심 참여교육 올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바쁘게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좀 바탕으로 내년에는 좀 더욱 발전된 이제 화성형 민주시민교육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올해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혜명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같이 형성해서 이렇게 화성에 어떻게 하면 민주시민교육이 뿌리 내릴까 이런 운동을 민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또 도와도 주고 어떨 때는 이끌어도 주셔서 이렇게 올해 사업이 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로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교육과 과장님 축하 인사 겸 격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마디 하시죠. 예, 평생교육과장 신용선이라고 제가 할 말 해야 될 뭐 저기는 아니고요. 우리 오세훈 대표님 얘기했듯이 이 자리는 아마 올해 각 영역에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도 격려하시고 또 내년도에는 더 좋은 방법을 아니면 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까지는 아닌데 토의하셔서 조언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 시민중심 참여 작년까지는 아마 민주시민 이렇게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베이스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철학학 이런 부분이 녹아서 나오는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감히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저출생의 문제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뭐 고령화 부분이 이게 고령화가 먼저인지 저출생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좀 이 자리가 좋지만 우리 민주시민 또 시민중심 참여교육 이런 좋은 그다음에 고민하는 어떤 우리 지성인들이 우리 사회에 이런 깊은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같이 고민하시고 뭔가 좀 우리나라의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셔서 어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구의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어떤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시고 또 틈틈이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셔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자리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제가 교육 담당 과장이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도 가장 머리를 쓰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행정의 이제 책임자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 책임자는 사실 저 뒤에 계신 팀장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예.
예, 그냥 잠깐 박수를 해도 일어서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행정에서 실무적으로 정말 책임져서 이렇게 세세한 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분들이 많으신데 또 한 분 중에 그 권칠승 의원 보좌관, 우리 이쪽 지역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칠승 의원 보좌관 김덕은 보좌관님, 예,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동네 봉담부터 동탄 3동까지 지역구는 권칠승 국회의원님 보좌관 김도군입니다. 맞습니다. 성과 공유하신다 그래가지고 잠깐 끝까지 자리를 좀 해야 되는데 끝까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대신 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조례 제가 시의원할 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러 내용이 저희 한두 명의 의원이 움직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는 21명의 시의원이었는데 함께 동의해 주셔가지고 지금 일단 조례는 출발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한 4년차 되는 건가요? 예, 4년차 되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외부에서 볼 적에도 부족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을 더 갖추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도 지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 믿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기획과 참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화성시가 그렇게 폭넓게 번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과 공유의 책자 잠깐 보니까 순식간에 다단계 전법으로 엄청난 전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보면은 강사 양성을 했잖아요. 강사 양성을 하고 강사가 이제 나가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호흡하고 하다가 보면 100만 화성 멀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100만 시민이 다 어린이 빼고 어린이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화성시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은 멀리 보이지만 저희 같은 정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사이드에서 적극적인 활동하는 모습들 응원하면서 조력하겠습니다. 더욱 건승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고요. 우리 인사는 또 뒷부분에서 또 하겠습니다. 수료식 때도 하고 인사할 거고요. 오늘 성과 발표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 해 동안 수고한 김도영 국장한테 박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성과 발표회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은 2시부터 한 5시까지를 예정하고 있고 1부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특강을 청해듣습니다. 그리고 2부는 올해 우리가 이제 진행한 사업들에 관한 성과 발표를 부문별로 나눠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3부는 수료식으로 해서 5시에 마칠 예정입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가 자료집을 뒀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지,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고 또 어떤 평가들을 해주셨는지 정리한 자료집이 뒤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또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제게 연락해 주시면 PDF 파일로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식도 있고, 오지랖 센터에서 올해 공모 사업 하시면서 활동하셨던 이런 사업 결과물들도 뒤에 이렇게 전시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간식은 유영미 선생님이 어느 정도 직접 재배하신 감귤도 오늘 가져다 주셔서 한 30% 하셨나요, 선생님께서? 네, 10%, 네, 90%는 이제 남편분께서 제주에서 직접 이렇게 재배하신 감귤도 가져다 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이 같이 준비를 도와주셨는데 뒤에 이렇게 그리고 출석부도 체크해 주시고 자료집도 가져와 주시고, 뒤에 선물도 있습니다. 오늘 성과공유의 선물로 오란다 세트를 이렇게 제작해서 뒤에 뒀으니까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을 좀 보시면
우리 지연 선생님께서 이렇게 쫙 부착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육하면서 진행한 활동지들을 좀 붙여뒀어요. 제가 크게 뭐 기본, 심화, 청소년 교육만 붙여놨는데 이쪽 보시면 이게 심화 과정에서 했던 워크샵 내용들 이렇게 잘 보관해뒀다가 오늘 전시해뒀고 이것도 제가 사진으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뭐 자료집을 참고하시거나 제게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기본 과정도 우리 오늘 화성시에서 시민중심 참여교육 올해 저희가 진행한 특징이 강의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를 듣고 나서 토의하는 시간을 꼭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의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저 결과물들 한번 보시라고 부착해놨고 청소년 교육도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에 기초해서 청소년들과 올해 기후위기 그리고 선거 참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는데 각 학교들의 청소년들이 활동한 활동지를 제 기준에 이렇게 오른쪽에 붙여놨으니까 이따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1부 특강 순서로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공정을 넘어 공감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란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김거성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신학과 출신으로 동대학원에서 기독교윤리학 전공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국가청년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공직하셨고요. 현재는 상지대와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국제투명성기구 국제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패 방지에 대한 공로로 2006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셨고 저서로는 함께 빛나면 큰 별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신 김거성 교수님 환영하며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제가 강의 준비한 내용을 강의를 하려고 사실 그 원고는 다 공유가 돼 있나요? 예, 예. 원고를 사실 미리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내드렸으면은 그 강의를 전혀 그 내용으로 강의를 못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내용들, 자료집을 쭉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로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처음 계획했던 것과 좀 많이 다른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마움입니다. 정말 이러한 귀한 일들을 현장에서 열심히 진행해 오신 여기에 모든 참가자들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쪽 그리고 지원해 준 시청 또 지역사회 뭐 일부는 또 학교도 거기에 있을 거고 거기에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있을 거고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미안함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2019년에 제가 들어가서 2020년에는 좀 뭘 좀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좀 제대로 안 돌아간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2020년에 가장 주된 과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고요. 뭐 제가 그 건강 검진을 하는 날 국회에 무슨 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건강 검진하고 좀 약간 해롱해롱하는 상태에서도 그거를 굳이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서 입법에 대해서 입법의 중요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청와대 저기 시민사회 수석 방이 있어서 그 방에 이제 많은 그 기관들 또 단체에서 사람들이 회의하러 오시면은 뭐 일상적으로 거기 끓여놓은 커피가 있고 뭐 과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시민교육 회의를 할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리 참가자들에게 차는 뭐를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풍문이라고 청와대에 있는데 그 위층에 이제 커피숍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주문을 해서 받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과일도 이렇게 그 조그만한 그 컵에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하고 그래서 왜 민주시민교육은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합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오세욱 대표님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의 이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분들과 행안부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행안부 기획실장인가요? 그분이 행안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시민사회 지도자들 함께 모였는데 그때 이제 약간 통음을 하고 너무 그 눈물 난다. 처음으로 그 고위 관료로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저는 사실 이제 그만두고 나오면서도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 사실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입법이 안 돼 있고 뭐 민주시민교육 조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경기도하고 함께 4.16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그 옛날 저기 세월호 참사 때의 기억교실을 이제 움직여 와서 옛날 그 안산 교육지원청 자리에 새로운 이제 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 내용물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원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2017년이죠. 당시에 이제 도청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조례는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고 하지만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좀 서운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법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안타깝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럽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저도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지역사회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저 자료집을 보면서 얼마나 여기에 그 화성에 사시는 분들은 행복할까. 제가 이사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농담이 아니고 정말 부럽다. 처음에 딱 보고 너무 부럽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는 힘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할 게 아니라 배워야 되겠다. 오늘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에 내용들은 다른 강의에서 다 다루어진 부분이어서 사실 같은 내용들 반복하는 것이어서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 서로 연결된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의 사실 배경이 이 미국의 그 시민 전쟁이고 그것을 통해서 독립선언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들이 있다. 그 중에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프랑스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물로 프랑스 대혁명이 나왔고 프랑스 대혁명에서 잘 아시는 대로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를 사실은 우리가 박애, 뭐 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자라는 건가?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 단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우애라고 번역을 요즘에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애든 박애든 사실은 그 담겨진 원래의 뜻은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건 지나가도록 하고요. 미국, 뭐 독일 다 이거 공부하신 내용이어서 다 지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강의 원고를 이거를 복사를 나눠드렸으면은 왜 이 강의를 내가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다행히 안 드려서 뭐 어쨌든 우리 민주시민교육의 이제 그 직전에 나왔던 형태가 이런 거죠. 혹시 이거 외웠던 분 계세요? 이거 안 외웠으면 학교에서 집에 못 가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 국민은 정말 어떤 역사의 주체, 나라의 주인인가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 소모품처럼 하나의 부속품처럼 있는 대상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970년대에 이제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뭐 그 손해 투쟁을 한다고 그래서 또 저기 잡혀가가지고 제가 추가 기소도 됐지만은 어쨌든 교도소 내에서는 도서 열독 금지 2월 뭐 이런 이제 징벌을 받았어요. 도서 열독 금지라는 게 책을 못 읽게 하는 그런 이제 징벌이죠. 그래서 있는 책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 방을 이제 옮겨가지고 이쪽에 제일 이제 그 복도가 끝나는 방에 두 개 비워놓고 이쪽 두 개 비워놓고 앞에는 저기 계단. 그러니까 아무도 그 옆에 못 오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밥을 이제 주는데 밥은 다 주죠. 근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그때 이제 그 이전까지는 밥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그 시간을 금방 먹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거기서 먹으니까 너무 금방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을 부었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을 이런 식으로 좀 잘못했거든요. X자로 해서 거기에서 젓가락으로 콩을 하나씩 이제 집어서 먹으면은 한 150개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 이렇게 돼요. 이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지냈습니다. 거기에서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인쇄물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재수자들이 하는 수화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뭐 시옷, 이응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야, 뭐 어여, 뭐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민교육헌장. 근데 그때 마침 우리의 교육 지표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잡혀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래원 선생님이라든지 몇 분이 이제 잡혀왔는데 이 국민교육헌장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교육의 지향점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이 우리의 교육 지표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도 다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교육기본법에서도 결국 민주시민 양성, 내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거 끝이 아닙니다. 좋은 산업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육기본법에 두 가지가 함께 있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자기 생활 능력을 갖추는 것 더하기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 자질을 갖추는 것 두 개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시민 역량을 무시하고 어떤 산업 일꾼의 양성
매몰된 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상 큰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도 다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지금 상지대학교에서 상지대, 연세대 두 군데에서 새 캠퍼스에서 새 과목을 시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지대 수업이 있는 날이라 상지대 수업하고 이제 빨리빨리 왔는데 이번 학기에 수강생이 2명이에요. 제 과목이. 지난 학기까지 뭐 한 60명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학생들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혹시 제 강의에 대한 나쁜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학생 가운데 아는 친구를 불러서 혹시 그 커뮤니티에 내 강의와 관련해 어떤 뭐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를 스크린샷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종합적으로 이걸 저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내용이 이제 같으니까 완전 좌파 교육을 하고 수업 내내 성인지 예산이니 원자력은 이래서 안 되느니 뭐 이렇다. 그래서 안타깝다. 뭐 별 하나 주고 똑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제일 좋아요는 또 제일 많이 받았어요. 4개씩. 그래서 야 이게 뭐 다른 학생들 뭐 그냥 별 4개 5개 이렇게 이제 줘서 감사하긴 한데 이 표현을 보면서 학생들이 저렇게 생각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 전 단계에 지난해 4월 달에 뭐 몇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경기 교육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경기 교육을 바꾸는 그러한 어떤 시도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4월 달에 경복궁에서 전장현 전국 장애인 이동권을 싸우는 그러한 이제 단체에 삭발 투쟁하는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지 발언을 하고 인권, 이동권 포함해서 장애인 인권이 왜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 수업 시간이 됐어요.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이제 학생들 얼굴은 볼 수 없지만은 뭐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쭉 하고 났는데 오전 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경복궁역 갔다 와서 수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점심 때가 됐는데 이메일이 하나 딱 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한테서 이게 무슨 이메일인가? 그리고 열어보니까 교수님 자기가 찾아보니까 점잖으신 분 같은데 교수님 조남이 이렇게 사이트에서 희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이트를 캡처해가지고 보냈는데 조회수가 26,000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댓글이 뭐 몇백 건이 달려 있고. 근데 그 스크린샷 해놓은 내용을 보니까 아침에 강의한 내용이에요. 오전에 그러니까 10시부터 뭐 10시 이쪽 저쪽에 이제 강의를 한 내용인데 12시 지났는데 벌써 2만 몇 건이.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 보니까 FM 코리아라고 혹시 아셔요? 들어보셨어요? 예. fem코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뭐 일베는 알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내용이 제가 강의한 내용을 아예 비디오로 딱 찍어가지고 거기다 바로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전장현의 이동권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어떤 장애인 단체는 저한테 히틀러 시대에다가 비교를 했다. 제가 이제 히틀러 이야기를 했거든요. 히틀러 시대에 장애인들
장애인들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독일 여기 뒤에 지나가서 여기 이게 독일 나치 당 기관지입니다. 당 기관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유전병으로 일생 동안 6만 마르크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 Das ist auch dein Geld. 그것도 당신 돈이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히틀러 시대에 이 장애인들을 일산화탄소로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그 장애인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고귀한 인권을 가진, 앞에 어떤 형태든 같은 장애를 가졌든 어떤 취향이 다르든 뭐 피부색이나 저기가 다르든 그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다 뒤로 이렇게 물려간 것이 히틀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돈 잘 챙겨. 그래서 우리가 대신 없애줄게 저 사람들. 이렇게 나간 거죠. 이게 이제 인권의 아주 인권의 말살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다라고 알지만은 장애인도 30만을 장애인 거기에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다 그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 학생들의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이 내 강의를 듣고 이런 반응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공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뛰어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는데 어떤 아이가 옆에 친구 거를 보고 베꼈었다. 못 참습니다. 왜?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누구누구는 컨닝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따져요. 그 컨닝에서 점수 올라가지가 않는다. 학점은 올라가지 않는다. 점수는 마지막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학점은 사실은 영향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에서 이미 학점이 다 그거 베낄 정도면은 다른 내용이 좀 안 좋았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학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분개해서 옆에 친구 저는 학생들 과제물도 이 소위 표절해서 내면 안 된다. 표절할 거면 아예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은 못 참는 거죠. 왜? 공정하지 않으니까. 가장 공정한 것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 장애인들이 저렇게 하면은 전장엔 저렇게 시위하면은 나 피해를 입는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할까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전장현이 100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전장현 후원금 보냈거든요. 최근에도. 근데 어쨌든 학생들에게서 이 약자에 대한 관심, 그것도 인권을 가진, 천부 인권을 가진, 그 세계 인권 선언이든 어디에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헌법에 그 사람이 우리와 어떤 좀 차이가 있고 어떤 기능에서 뭐가 안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고귀한 존재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사실 그 학생이 올렸다는 그거를 보고 가슴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게 다 우리 기성세대가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후과를 내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을 찾아냈어요. 그 학생이 카이스트 자퇴생 이런 아이디를 썼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학교에서 카이스트 자퇴생이면서 그 학교를 갈 정도면 뭐 과가 딱 정해지고 그 과에 이제 신입생이 2명이 있어서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카이스트하고 고려대학교 입학 허가 합격 증서를 이제 카톡에다 따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메일을 저한테 이제 다른 질문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와서 제가 답을 이메일로 하지 않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게시물은 좀 내리면은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니 FM 코리아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내렸어요. 지금은 이제 찾을 수가 없고 원본 아까 저한테 이메일이 왔던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공감은 없고 공정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의 극단이 정치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지나갔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잠깐만요.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냐. 유명한 분이 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지. 굶어 죽으면 지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한 것이지. 이런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선진국은 약육 강식 이것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회다. 너네 미국에 가서 공부해봤어? 나 거기 좋은 학교 나왔어. 이거죠. 근데 그 사회는 약육 강식을 철저히 존중하는 사회야. 약자 다 도태돼. 강자가 살아남는 사회야.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젊은 사람들의 과제야. 나한테 뭉쳐. 이런 거죠. 어떤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나올까요? 자유민주주의. 사실은 시장의 자유죠. 시장의 자유. 다 모든 것은 시장 내놓고 거기에서 저절로 조율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무한한 어떤 시장의 자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이른바 규제 철폐, 규제 개혁 뭐 이런 걸로 나왔습니다. 1997년, 8년에 IMF 금융위기가 왔죠.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IMF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국 정부에다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은 빌려주겠는데 너네 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시장 경제를 시장 자유 이것을 보장해줘라. 이게 IMF 사람들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과제, 규제의 50%까지 철폐해보자. 모든 규제는 나쁜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10년 지나서 또 제2차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TI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TI 회의할 때 뭐 국제회의 가고 뭐 하면은 늘 하는 얘기가 규제의 실패였다. 시장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그 부패한 어떤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 그 시장을 마음대로 장악하고 뭐 그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 또는 마이클 무어의 A Capitalism Love Story라는 영화 이런 데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냥 사람들한테 파는 금융 파생 상품은 뭐가 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한테는 팔고 자기네들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데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같은
금융기관이 이게 이제 사실 금융 위기를 만들어냈고 제2차 금융 위기가 생기고 나서 누가 피해를 입었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그리고 구제금융 받은 것으로 그 사람들은 개인 제트기 사고 보너스 받고 이렇게 해서 다 또 룰루랄라 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어떤 약육강식의 사회 이게 적자생존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의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왜 나라가 책임져야 되느냐? 길거리에 가다가 압사 당해서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왜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그것도 미신 숭배를 하냐? 어떤 목사님이 사실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할로윈 이것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왜 그 귀신을 숭배하냐? 그래서 사람들 죽은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공감 능력 없는 공감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우리 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의 대부분은 주어진 기득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능력주의. 그래서 티라니 오브 메릿 이렇게 그 사람 책 이름을 썼죠. 공정이라는 착각. 그래서 이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약육강식을 주장하고 기득권을 그냥 유지, 고착, 더 강화시켜 나가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없는 공정이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날 사회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인권선언 전문에서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나치가 아까 이야기했던 홀로코스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장애인들, 소수자들을 핍박했던 논리가 그대로 거기에 묻어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그런 것들을 극복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세계 인권선언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시정부 헌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모두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노동 분야 최초로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 추서를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 이제 수업을 하면은 꼭 이 전태일 다큐를 틀어주고 그걸로 이제 퀴즈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시험 문제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두 줄에 하나씩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제 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전태일 열사가 그 시다들에게 자기 차비를 털어서 뭘 사줬냐? 그럼 이제 풀빵 이 두 가지를 맞춰야 이제 점수가 잘 나오죠. 하나에 1점씩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큐를 틀어주는데 학생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걸 소재로 이야기한 그 주제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소재로 장애인 이론 이런 것이 아니라 운동, 시민 운동을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그 뼈아픈 저 사람은 공정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매도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쭉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학생들이 달라져요. 제가 우리 오세욱 대표님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작년에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약간 이제 목소리가 좀 그 어려운 목소리인데 자기가 그 구민교회 저희 교회를 이제 나오고 싶다. 근데 나가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교회를 나오는 거를 왜 허락을 받고 나오냐? 그냥 나오면 된다. 다만 당신이 몸이 불편하니까 그 뇌병변 장애가 있거든요. 장애가 있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좀 그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옛날 뭐 60년대, 70년대 지어진 목욕탕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로가 안 돼 있으니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처음 교회를 왔어요. 이 학생이 이제 그 휠체어에서 전혀 내릴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층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갈 이제 그 휠체어를 가지고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옆에가 꽉 막혀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예배를 1층에서 드립시다 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집회를 아래층에서 그냥 1층에서 해요. 원래는 거기는 이제 점심 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면 식당으로 썼던 데인데 거기서 예배도 그냥 함께 드립니다. 이 학생이 사실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던 학생인데 왜 우리 교회를 찾아왔나 사실 궁금했어요.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좀 하는데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남의 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눈이 뜬 것입니다. 자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니기 전까지 계속 다녔던 교회에서 가르친 것과 자기가 눈이 뜨이고 나서 본 생각 이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저 삼양동인가 그쪽에 어느 목사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를 자기네 목사님이 중계 방송을 했는데 도저히 그 이야기는 이제 못 듣겠다. 그래서 동네에 다른 교회를 찾아보니까 이 교회가 나와서 이제 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학생이 이제 예배 때 보면은 얼굴이 막 이렇게 펴져 있어요. 완전히 너무너무 이제 행복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민주시민 교육이 왜 필요하냐? 민주시민 교육을 해보면 합니다. 저는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 이것은 민주시민 교육을 해본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눈이 떠지고 자기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체로, 단지 어떤 황국 신민의 같은 선상에 있는 국민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시민으로서 자기를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 2014년부터 4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 이제 일을 했습니다. 감사관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이슈 하나가 사립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립유치원 유치원 3법이 개정됐다 그런 소식을 들으셨죠.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교육청 수원에 그 조원동에 있는 교육청 본청의 입구가 차 한 대, 두 대가 겨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골목인데 거기를 이제 유치원 사람들이 한유총 사람들이 한 1000명씩 와서 다 장악하고 꽉 막고 있습니다.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온갖 회유와 협박과 성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온 거예요. 골드바를 저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한번. 예, 그래서 팔자를 고칠 뻔했는데 이 골드바를 누가 보냈는지를 모르잖아요. 보낸 사람을 제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게 누구한테 왔나 그래서 비슷한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배달을 교회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 장로님한테 혹시 뭐 배달시킨 거 있습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잠깐만 기다려 보라 그러고 다시 그 택배 그 배달 온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처음 대답이 뭐였냐면 교회 문 앞에 놓고 가십시오였거든요. 왜? 다 뭐 담임 목사 취임식 그래가지고 난 같은 거 이런 건 다른 교회에서 이제 보내온 거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앞에 문 앞에 놓고 가시면은 제가 이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요. 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골드바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택배 기사는 그 내용물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이거는 이분이 특별히 그것만 배달하는 분이죠. 그냥 일반적인 뭐 어디 택배 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유치원 4개인가 3개 당시에 3개 나중에 4개까지 이제 운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내온 거예요. 뭐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실무 담당 사무관한테는 현금 5억과 뭐 그렇게 이제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현금 10억과 당신 차가 지금 썩음썩음한데 외제차 한 대. 그거 다 사실은 이제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그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감사를 하고 있었던 그 시민감사관 포함 감사 담당자들한테 총만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온갖 형태로 로비를 해올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휴대폰에 김거성 감사관은 휴대폰을 전부 녹음한다. 그래가지고 알만한 사람들한테 다 이제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한 달 좀 지나니까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또 실무자, 그 우리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 오면은, 저는 모릅니다. 감사관한테 연락하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넘어가고, 뭐 특히 그 시민 감사관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사실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큰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맘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 엄마들이 단결된 목소리로 이제 부르짖으니까 그때 숙여지더라고요, 저쪽이. 그 이야기만 뭐 따로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이제 사립 유치원들과 좀 어떻게든 문제를 풀고 사립 유치원들이 변화한 모습으로 함께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립 유치원들과 이제 협약을 통해서 하자라고 해서 경기 교육, 유아교육 분야 투명 사회 협약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약 한 10몇 %의 유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립 유치원 가운데 투명 사회 협약에 참여한 유치원들은 현판을 만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도저히 다른 유치원들로부터 맞아 죽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죠. 유아교육 분야 투명사회협약의 내용으로 이거를 넣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자연, 풀뿌리, 또 뭐 강아지, 뭐 토끼 지나가는 저기에다가 무슨 총을 쏴가지고 활 쏴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의 장난감 수준입니다. 동물들도 뭐 우리 후세 미래 세대가 살아야 할 또는 자기네들이 살아야 할 미래 상관없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부숴놓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미래 세대, 이 미래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개발 지상주의 그리고 무한한 탐욕을 추구하는 사회가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공감 능력을 갖춘, 공정뿐만 아니라 공정을 넘어서서 공감 능력을 갖춘 그러한 어린이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채울 때 거기에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감 능력과 책임 능력을 갖춘 많은 민주시민들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의 보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전태일 열사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하고 이제 좀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이소선 어머니가 하루는 이제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 초기인데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고 나서 가시는데, 김 목사 이리 와봐, 여기 전파상 가자고.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그 여름에 김 목사네 집에 가보니까 선풍기가 없더라. 그래서 선풍기를 하나 사려고 이제 전파상을 갔는데 선풍기가 동나서 못 샀어요. 어쨌든 이 생각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전태일 열사 이야기도 뭐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반사를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에 왔는데 겨울인데 양말을 안 신고 왔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양말을 벗어줬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누가 냄새나는 그거를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아이에 대한 섬김이었죠. 저는 전태일은 그런 의미에서 전태일의 풀빵, 전태일의 양말, 이소선 어머니의 선풍기, 이건 공감 능력을 갖춘 것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또는 시민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 그 동시대 사람들 또는 뭐 자라나는 세대를 키워내는 것은 공정을 넘어선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정말 절실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또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말씀드린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김거성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강의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이 공감의 능력, 시민교육을 통한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강의 들으면서 저도 생각한 게 청소년 교육에 대한 평가가 올해 아주 좋거든요. 제 입으로 이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근데 왜 이렇게 친구들이 좋아할까? 아이들이 이렇게 설문에 써준 걸 보면 저희 선생님들, 그러니까 청소년 교육에 나가신 선생님들이 공정한 수업을 잘해서 이렇게 친구들이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과 그런 생각에 좀 공감해주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애씀들이 올해 이런 청소년 교육에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이렇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재 시간이 3시인데요. 이렇게 시간도 이렇게 너무 잘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기념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기념사진을 찍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기념사진 한 장 찍고 3시 15분까지 쉬겠습니다. 뒤로 갈까요? 저희 현수막 있네? 예, 뒤쪽으로 그럼 모이겠습니다.